4대 정유사가 거점하던 휘발유 공급 시장에 삼성토탈이 오는 6월 신규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2,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김종성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하락했는데요. 자세하게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67포인트, 0.23% 내린 1999.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인텔, IBM 등 정보기술, IT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 입찰을 앞두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42억 원, 116억 원어치를 팔면서 동반 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은 636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31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화학, 의약품, 비금속 광물, 기계 등이 하락했고 종이목재, 철강금속, 전기전자, 의료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월 디램 고정 가격 인상 기대감에 각각 1.08%와 2.67%가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는 하락했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삼성토탈이 정유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등 정유주 3인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 최근 하이마트가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이마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자산 운용사들도 주식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자산운용은 지난 6월 공모형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하이마트 지분 12만 주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2월에 손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 탈세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리스크 차단에 나선 것인데요.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 A1은 하이마트 주식 10만 39주를 편입했고 국내 공모형 펀드 가운데 하이마트 주식을 가장 많이 쥐고 있었습니다. 신영자산운용은 이 밖에도 신영마라톤 K1, 신영퇴직연금 가치주식, 신영월드 에이스 성장 등의 펀드에서 가지고 있던 하이마트 주식도 전량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영자산운용 관계자는 2월 선 회장에 대한 이슈가 터진 직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주식을 전부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자산운용도 하이마트 주식을 가장 많이 담고 있었던 삼성 마이베스트 1에서 46,461주를 처분한 것을 비롯해 공모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던 8만 주 가운데 8,000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팔았습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유진기업과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겁니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 전환일 주식 펀드에서 64,084주를 판 것을 포함해 모두 10만여 주를 털어냈습니다. 운용사들은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지난해 말부터 인수합병 이슈가 부각된 연초까지만 해도 낙폭 과대에 따른 차익 매수에 나섰었는데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사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조차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며 평가 자체를 보류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신규 매수와 주식 보유보다는 매각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검찰이 선 회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하이마트 주식은 거래 정지된 상태이고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자산 운용사들의 접근이 신중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일부 자산 운용사 중에서는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하이마트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자산 운용사들도 있던데 입장이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좀 다른데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주가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큰 만큼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하이마트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취지는 질적 기준이 미달되는 상장사를 차단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이마트는 현재 계속 기업으로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하이마트 영업력이 약화되면서 올해 이익 성장 전망치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은 데다 신규 점포 성장과 선회장 퇴임 이후 매각 작업 재개 등 긍정적인 재료가 많은 만큼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신한 좋은 아침 희망 주식 펀드 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이마트 주식 8만 814주를 편입하고 있고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톱스 밸류 주식 펀드도 4만 3천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증시 관련 소식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 시장에 삼성토탈이 오는 6월 신규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또 정유사가 정유소의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 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고 전자 상거래용 수입 물량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는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 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됐던 유류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금 인하보다는 석유 유통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 근본적으로 유가를 안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두 종류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담은 40초짜리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군은 크루즈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창문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소장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차입자가 늘어 우리나라 국민 중 34.7%가 가계부채를 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우려됩니다. 실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계층의 신규 가계대출은 매분기 늘어난 반면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계층의 대출 비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또 전체 가계대출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4%로
2003년 33.2%와 비교하면 13.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개 경쟁을 통해 수개월 내에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향후 15년간 선로 임대 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철도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 수준으로 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 할인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되 물가 상승률보다 낮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운임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대형 할인점들이 강제 휴무일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개장 시간을 앞당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은 오는 22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월 2회 의무 휴무를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업계는 이번 유통업 시행으로 월 최소 10%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영업시간을 늘려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은 현재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일찍 매장을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탈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오늘 KBS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확인을 매듭 지은 후 문 당선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하겠다는 것이지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보기 싫은 사람 쫓아낼 때는 속전속결로 사생결단하더니 자기 사람 잘못은 눈 감고 하늘만 보니 국민에게 표를 얻겠냐며 박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신기술과 화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신형 산타페가 마침 내 출시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인천 송도에서 무려 4년 4개월간 4,3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신형 산타페의 신차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5년 산타페 2세대 출시 이후 무려 7년 만에 선보인 3세대 모델입니다. 신형 산타페는 지난 3월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가 현재까지 15,000대가 계약되는 등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볼륨을 주고 세련되고 정제된 선이 조화를 이뤄 한층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고 실내는 입체적인 느낌과 세련된 선으로 꾸몄습니다. 최고 출력 184마력을 자랑하는 2.0리터 디젤 엔진과 최고 출력이 200마력에 달하는 2.2리터 디젤 엔진 등 두 가지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등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각종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모델 대비 13%가량 연비를 향상시켰으며 친환경 배기 규제인 유로5 배기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연비는 2.0리터 모델의 경우 리터당 14.4km, 2.2리터 모델은 리터당 13.8km입니다. 특히 내비게이션과 IT 시스템을 연계해 장거리 원격 시동, 공조 제어, 도어 개폐 등을 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블루링크를 국내 최초로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4.3인치 오디오 시스템 등 각종 첨단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상황 및 운전자 취향에 따라 컴포트,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해 운전의 재미를 높였습니다. 김충우 현대차 국내 영업본부장 사장은 2,800만 원에서 3,400만 원대에 판매할 예정으로 최종 가격은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국내 4만 2천 대, 해외 11만 대 등 총 15만 2천 대를 판매하고 내년에는 38만 5천 대로 판매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개정해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지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신용등급 발급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융부의 김민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결제 능력이 있고 또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만들 수 있습니다. 7등급 이하는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결제 능력이 확인돼야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 카드를 쓰고 있었던 저신용자들도 카드 갱신 시점에서 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680만 명가량인데요. 이들의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불카드나 대중교통, 후불카드 등의 목적으로 소액 신용 한도를 부여한 겸용카드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일 텐데요. 결국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카드를 쓰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번에 신용카드 이용 한도 책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카드 발급자의 결제 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명목소득에서 채무를 뺀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보고 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또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고 그래서 카드를 발급하고요. 또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책정을 보수적으로 하면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대출을 한다거나 또 생계가 어려워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이 저신용자들 생활이 좀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익숙해진 저신용자의 경우 당장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막히고 또 신용카드 한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7등급 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에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들의 카드 채무 잔액은 8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8조가 넘는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아주 강도가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부실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용카드가 막히는 데 따른 불편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금융부의 김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다음 달 2일 럭셔리 대형 세단 K9을 출시하면서 K9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9 구매 고객들이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면 LPGA 기아 클래식 관람 등 스포츠 레저 부분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등 문화생활 부분, 피부관리 서비스 등 건강관리 부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멤버십 고객들은 인천공항 내 허브라운지 무료 이용과 인천공항 무료 발레 파킹,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 공연 스포츠 행사 초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 오는 2017년까지 서울과 광역시 핵심 상권에 셀프형 정육식당 농협안심 한우마을 100곳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오늘 농협안심 한우마을 청계산점 개점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협은 유통에서 9%에서 11%, 상차림 비용은 10%에서 13%, 자체 마진 10% 등을 절감해 인근 식당보다 29%에서 34% 저렴하게 한우 고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는 매주 토요일 특정 가맹점에서 자사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요 스페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대상 가맹점은 아웃백 스테이크와 교보문고, 올리브영과 베스킨라빈스 등으로 이용 금액에 따라 1,000원에서 5,000원을 할인해줍니다.
할인 혜택은 각 가맹점별로 하루 한 회씩 제공되며 하루 최대 할인 한도는 10,000원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한국자각재단과 대학생 신용회복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 유의자가 된 대학생 500여 명을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고 신용정보 유의 해제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